자, 제3강 전자계산기 일반 논리회로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3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논리회로 좀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게이트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죠. 자, 우리가 AND, OR, NOT AND or not이라는 기본적인 게이트 있죠? 예, 기본 소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 시간에 이제 그런 거 배웁니다. 집합과 연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와 B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진수를 이용해서 두 개가 조합될 수 있는 부분은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겠죠. 0, 0, 0, 1, 1,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AND는 어때요?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결과도 참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둘 다 참이다라는 거는 자, 0, 0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0이고요. 둘 다 참이 아니죠. 이거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도 0이고요. 자, 이것도 0이고, 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가 AND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AND는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식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곱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논리 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OO입니다. OO는 어때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O이기 때문에, 뭐, A 또는 B 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죠. 그죠? 그래서 자, 참이 아무도 없는 00은 0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1, 이것도 1이 되죠. 자, 1은 당연히 1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참이 되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결과도 참이 된다. 자, 기호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둥그란 모양이 아니고 요 끝에가 이제 뾰족합니다. 그죠? 예,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5가 된다. 자, 이것도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그림상으로는 좀 표시가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자, not입니다. not은 두 개의 연산을 하는 이항 연산이 아니고요.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반대로 나오는 게 not입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다 이러면 요게 1이 되겠죠. 그죠? 1이다 이러면 요거는 0이 되겠죠.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반대 부호로 바뀌는 경우가 not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다. 기호로는 이렇게 바를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게 바로 not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O는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사용했죠. 논리 식에 해당되는 기호도 잘 봐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진리표와 함께 이런 기호들, 그 다음에 논리 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물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XO, 익스클루시브 O예요. 익스클루시브, 배타적 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자, 베타적 O를 기본적으로 또 기본 게이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 3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특징이 있는데, 베타적일 때만 결과가 참이에요. 베타적이라는 거는 상호 반대가 되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베타적이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가 될 때만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0이 되는 건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그런데 0일 때 1인 경우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그 다음에 1일 때 0이다. 그죠? 이것도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1일 때 1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때요? 베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진리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베타적 O, 익스클루시브 O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O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게 다시 타원형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clusive O를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식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clusive O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대소식의 기본적인 관계식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익혀두시고요.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드모그란 법칙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거는 아주 빈출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드모그란 법칙.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합이라는 거는 플러스죠, 그죠? 예, 플러스 기호, AND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예, 논리곱은 곱하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항등 법칙은 뭐냐면요.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외울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시고, 이게 나왔을 때 뭐가 되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자, 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합은 O고요. 이거는 AND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O라고 생각한다라면, 일단, 거짓이 있어요. 거짓 또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x가 1이면 이것도 1이 되겠죠. 그죠? x가 0이면 이것도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x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0하고 1을 갖다가 x 대신에 대입을 시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도. 자, 플러스 5,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참이죠. 그래서 이게 x가 뭐든지 간에 일단 이게 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두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5가 그랬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5x는 뭐예요? x가 당연히 되겠죠. x바죠. 위에 바, 부정이죠. 예. 그러면 이게 0이면 이게 1이 되고요. 이게 1이고 이게 0이면 이게 0이 되겠죠. 이게 1이면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반대 부호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1이 있기 때문에 5는 5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예요? 이건 반드시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0, 1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and 0는 뭐예요? 무조건 요거의 한쪽이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죠? 예. and라는 거는 반드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된다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and 1 이거는 x가 된다. x가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x가 0일 때는 결론적으로도 결과도 0이 되고요. x가 1이면 결론적으로도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 and x는 그냥 x가 되겠죠. x and x바예요. x바 부정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자, 보시게 되면 좌우를 교환하더라도 똑같죠. 그죠? x5y는 y5x다. 그런 거죠. 자, 이거 AND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하더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세 개의 항이 있을 때 이 뒤에 걸 먼저 5를 하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연산을 하는 거랑 자, 앞에 x와 y를 먼저 연산을 하고 5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z랑 5 연산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나 저걸 먼저 하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도 마찬가지입니다. AND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 특징적인 게 자, 부울대수에서는 논리곱과 논리합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논리합을 갖다가 플러스 기호로 표시하고 논리곱을 곱하기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연산에 플러스와 곱하기 연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죠. 곱하기가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부울대수에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분배 법칙을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분배 법칙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예, O가 밖에 있고 갈로가 이렇게 쳐져 가지고 갈로 안에는 논리 곱이 있습니다. AND가. 자, 그런데 분배 법칙을 적용하니까 X, Y가 묶이게 되고 X, Z가 이렇게 묶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연결은 AND로 이렇게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논리식에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괄호 안에는 O가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AND가 이렇게 밖에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 분배가 돼서 X, Y가 묶이고요. 그 다음에 X, Z가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중간에서 O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요 분배 법칙도 통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반대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부대수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부대수가 아니고 사칙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그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는 안 되죠. 오른쪽의 경우만 우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오른쪽의 경우만. 그런데 부울대수의 기본 관계식에는 이것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의 법칙.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X와 Y가 O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전체를 부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가 쳐져 있습니다. 위에. 그럴 때, 괄호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 헤치면서, 어때요? 네.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죠? 부호가 반대가 돼요. O가 됐었는데, 이거는 AND가 되겠죠. AND 연산으로 바뀌면서, 위에 각각의 바를 붙여주게 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논리 곱이 있습니다. 논리 곱, AND가 되어 있는데, X, Y가 AND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부정으로 바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붙여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괄호를 풀면서 각각의 부정에 해당되는 바를 붙이고, 기호는 어때요? 반대, O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X, Y에 대한, AND에 대한 전체 이제 부정은 어때요? 각각의 부정을 하고, O, not Y다. 예. 이렇게 AND가 O로 바뀌죠. 그죠? 예, 이거 O로 바뀌고요. 이거는 AND입니다. 예, 그죠? 예. 그거 반대도 성립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예,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논리 회로를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자들 있죠. 그 소자들의 작동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작동 원리의 기초적인 원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 논리 회로하고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라는 거는 뭐고 순서 논리 회로는 뭐냐? 주어진 입력 신호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거는 조합 논리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어떤 게이트들 있죠? 기본적인 게이트들은 X와 Y의 값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조합 논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 논리 회로라는 건 뭐냐? 일정한 순서를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출력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게이트와 기본적인 게이트 있었죠. AND, OR, NOT. 예, 그런 게이트와 어떤 상태를 기억시키는 플립플롭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논리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순서 논리회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게 이제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순서 논리회로
조합 논리회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조합 논리회로가 좀 잘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가상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가상기가 뭐냐? 이 비트에 대한 덧셈 연산을 해주는 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를 더하기 해가지고 합과 올림수를 출력해주는 아주 단순한 가상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약판이 아니고 상세한 본문 내용이죠. 예, 교재 내용이고요.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가상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표가 두 개죠. 자, 2비트를 더하기 하는 덧셈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수 XY를 자 입력으로 한다 그랬고요. 출력은 합에 해당되는 sum의 약자인 s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 올림수, carry라고 해가지고요. c를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고 출력도 두 개가 되는 어떤 가상기가 반가상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y를 x에다가 y를 더하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x가 0이고 y도 0일 때는 어때요? 자리 올림도 0이고 그거 자체도 썸도 합계도 0이 되겠죠? 그죠? 0, 0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 우리 덧셈 하듯이 이진수 덧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0이고 y가 1일 때는 어때요? 그러면 1이 되겠죠. 자리 올림은 없죠. 그죠? 예, 자리 올림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이 되겠죠. 자, 1, 0일 때도 어때요? 1이 되고, 자, 자리 올림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게 이제 중요하죠. X와 Y가 각각 1이고 1일 때는 어때요? 예, 썸 하게 되면 자리 올림이 올라가면서 요거 자체는 0이 되죠. 그죠? 이진수를 덧셈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요거는 뭐냐면, 10진수로 얘기를 하면요. 9와 1을 더하기 하는 거예요. 9와 1을 더하기 하면 요거는 0이 되고 요거는 1이 되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진리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니까 x와 y의 상태에 따라서 값의 상태에 따라서 썸은 요 합계에 해당되는 요겁니다. 그죠? 이쪽 자리. 요게 S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arry 자리 올림수 자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표를 요걸 다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요거, 진리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회로도로 바꾸게 되니까 이런 회로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C, 캐리는 잘 보시게 되면, X와 Y가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0이에요. 그 뭐예요? AND 게이트예요. 그죠? AND 게이트. AND 게이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각각 입력을 해서 출력이 C가 나오는 AND 게이트다. 자, 그 다음에, 자, S는 어때요? sum 부분은, 합 부분은 어때요? 자, 0이고 1일 때는 1이고, 1이고 0일 때는 1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0이죠. 이건 뭐예요? exclusive or죠. 그죠? XOR. 베타적 오어가 되겠습니다. 기호로 이렇게 베타적 오어가 S 쪽이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자, 이게 반가상기의 기본적인 덧셈기 회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논리식으로 표현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아래 이제 보면 이제 정가상기라는 게 나옵니다. full adder라 해가지고요. 전가상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별표 하나입니다. 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가상기의 원리. 그걸 잘 익혀두시고요. 전가상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덧셈, 뺄셈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가상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있고 그걸 다시 더하기 해가지고 다시 두 개의 숫자를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비트를 더하기 하는 연산기 덧셈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3비트를 더하기 하는 덧셈기가 바로 정가상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X, Y, Z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비트가 있다고 보시고요. Z는
하위 자릿수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릿수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온 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x, y를 더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 올림수 캐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출력으로. 그래서 3개의 비트가 입력이 되고 2개의 비트가 출력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걸 진례표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 이제 반가상기에서 확장이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실제 회로도로 만드니까, 자, 실제로 요 입력값과 출력에 대한 요 111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로도로 구해보니까 이런 회로도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반가상기가 2개 붙었죠? 반가상기가 2개 붙고, 그 다음에 엔드게이트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x, y, z가 입력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것도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시간이 날 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진리표대로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는지, 예. 자, 그렇게 검증을 각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자, 반가상기, 정가상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엔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엔코더는 EN하고 코드하고 이렇게 플러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뭐 하다라는 우리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드. 자, 코드화 하다라는 거예요. 코드화 하다. 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코드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코드는 뭐예요? 코드는 우리가 기계가 알아먹는 언어가 되겠죠. 그럼 0101, 01, 001,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이런 게 기계입니다. 그냥 이진수죠. 이진수. 자, 이진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수화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엔코더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표현 어떤 체계를 갖다가 10진수죠. 예. 컴퓨터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해주는 건 뭐예요? 네, 반대로 해주는 거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거는 디코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십진화 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서로 반대되는. 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십진수 체계죠. 그런데 컴퓨터는 십진수 체계를 몰라요. 그죠? 0 아니면 1, 그것만 이해를 합니다.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어떤 작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진수로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십진수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엔코드라든지 있는 디코드가 동작을 해서 컴퓨터한테 작업 명령을 내려주게끔 변환을 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멀티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라는 거는 자, 여러 개의 입력선이 들어오고요. 하나의 출력선은 하나로 나가는 경우. 예, 여러 개의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자, 출력은 하나만 나오게끔 out, 그 다음에 in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출력기를 멀티플렉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약자로 이렇게 MUX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개를 하나로. 자, 반대는 뭐냐? 이거 서로 또 반대되는 겁니다. 디멀티플렉스라고 합니다. 약자로 DMU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가 입력이 들어오고요. 하나가 입력이 들어오고, 여러 개로 출력을 내보내는 경우, 이거는 디멀티플렉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떤 선택이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기능이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를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있더라라고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